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2014년 태평양 한가운데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에 기괴한 모습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갈라진 입술, 부풀어 오른 발목, 텅 빈 눈빛.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간신히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려 14개월 동안 1만 킬로미터 이상을 작은 어선 하나에 의지해 표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전자장비도 없이 광활한 대양을 홀로 떠돌아야 했던 438일. 그는 폭풍을 맞고 거센 파도를 견디고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매일 생존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생존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충격과 의혹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린 한 남자의 처절한 438일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호세는 1975년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나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외지로 떠나자 그는 무력감을 느끼고 2002년 멕시코로 건너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레이 페레즈를 만나 함께 조업하며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작은 어촌 피이아판에서 호세는 평소처럼 출항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업을 위해 그는 7.6m 크기의 소형 어선을 꼼꼼히 수리하고 연료, 식수, 미끼, 낚싯바늘, 작살, 칼 등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함께 나가기로 했던 절친 레이가 갑자기 병이 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어 출항을 미룰 수 없던 호세는 급히 다른 동료를 찾았고 경험 없는 23세 청년 코르도바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코르도바는 현지에서 유명한 축구 골키퍼였지만 어업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출항에 $50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게다가 젊은 그는 힘이 넘쳐 고된 노동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17일 새벽 호세와 코르도바는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출항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두 사람은 가득 잡은 생선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하늘은 급변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며 거센 파도가 배를 삼켰습니다. 호세는 침착하게 조종했지만 바람은 너무 강했고 배는 점점 먼 바다로 떠밀렸습니다. 코르도바는 공포에 질려 난간을 붙잡고 울었고 호세는 간신히 배를 붙잡았습니다. 오전 9시 육지가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무전으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GPS도 고장나 구조대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파도는 배를 뒤흔들었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잡은 생선과 얼음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강풍은 그들을 태평양 깊숙이 밀어냈습니다. 오전 10시 무전기도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파도와 싸우며 배 안으로 쏟아지는 물을 퍼냈지만 결국 기진맥진했습니다. 호세는 무력감에 빠져 엔진과 장비를 바다에 내던졌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젖은 몸으로 생선 상자 속에 웅크린 두 사람은 서로 체온을 나누며 말없이 추위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11월 18일 새벽 폭풍이 잦아들자 호세와 코르도바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 현재 위치를 알 방법도 엔진도 노나 돛도 없었고 구조 신호 역시 좌표가 없어 구조대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호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남은 육포와 물에 의존하며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손가락 크기로 잘라 말렸습니다. 가끔 바다새나 바다거북을 잡아 식단을 보충했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어 거북의 피나 소변으로 갈증을 버텨야 했습니다. 극한의 배고픔 속에 호세는 손톱을 뜯어 먹었고 코르도바는 해파리를 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약 14일 후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호세는 기쁨에 소리치며 코르도바를 깨웠고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물통을 들고 빗물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고 입을 벌린 채 생명의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모은 빗물은 최소 2주 동안 생존할 수 있을 양이었습니다. 바다를 떠돌던 호세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껌, 반 개의 양배추, 당근 몇 개, 썩은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귀중한 음식들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족과 과거를 이야기하며 회개했고
다시 만나 가족을 껴안을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호세는 생존 기술을 익히며 버텼지만 코르도바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23살의 코르도바는 바다새를 먹은 후 병에 걸려 급속히 쇠약해졌고 결국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2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자. 어느 날 아침 코르도바는 말했습니다. 나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지쳤어. 호세는 물을 건넸지만 코르도바는 한번 몸을 움찔한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호세는 패닉에 빠져 절규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 살기 위해 싸워야 해. 나 혼자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코르도바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23세 청년의 생은 그렇게 광활한 바다 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호세는 그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나는 그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부축했고 몇 시간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세는 여전히 코르도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기분은 어때? 잠은 잘 잤어? 그리고는 혼자서 대답했습니다. 난 잘 잤어. 너는? 아침은 먹었어? 그는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6일 동안 호세는 매일 코르도바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느 깊은 밤, 호세는 죽은 친구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 대화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호세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코르도바의 옷을 벗긴 뒤 조용히 그의 몸을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호세는 광막한 바다 위에서 극한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호세는 지나가는 화물선을 볼 때마다 구조를 기대하며 팔을 흔들었지만 배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그는 상상의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호와 유람선에 올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그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호세는 조부에게 배운 달의 주기를 세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15번째 보름달이 차오를 무렵 그는 주변에 몰려든 새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벅찬 그는 새들이 있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운 증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너머로 열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바닷물에 둘러싸인 작은 산과 녹음이 우거진 환초. 호세는 그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곳이 천국인가, 꿈인가, 신의 축복인가. 섬은 축구장 정도 크기로 황량했지만 호세에겐 생존의 희망이었습니다. 마침 바람도 섬 쪽으로 불고 있었고 그는 칼로 달아버린 부표줄을 끊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부표가 없어지면 위험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배는 해변 가까이 다가갔고 호세는 힘겹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헤엄치지 못했지만 다행히 파도가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모래를 움켜쥐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보물이 있을까? 2014년 1월 30일 에본 환초의 한 섬에서 코코넛을 따던 부부는 이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호세가 도착한 곳은 마셜제도 최남단 에본 환초발레 섬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이 아니었다면 그는 5,000km를 더 표류해야 했고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습니다. 의사가 검진한 결과 그는 심각한 탈수, 영양실조, 피부 감염, 심장 부정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는 멕시코 출신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 임이 밝혀졌습니다. 호세는 폭풍을 만나 표류한 후 무려 14개월 동안 바다를 떠돌다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438일을 버텼다는 그의 이야기는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전했고 일부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호세는 2월 3일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존기를 전했습니다. 2014년 2월 3일 기자회견 후 그는 마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월 10일 엘살바도르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발한 멕시코 해안에서 에본 환초까지 거리는 약 1800km, 438일 동안 바다를 표류했다는 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식량과 물 없이 어떻게 1년 넘게 버텼을까? 왜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조지 워싱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 랜드는 더위와 탈수,
영양실조 위험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세의 생존극은 극찬과 동시에 사기극 논란 속에 세계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호세의 고용주였던 윌리를 조사했습니다. 윌리는 호세는 2012년 11월 17일 항구를 떠난 뒤 실종됐다고 증언했고, 당시 수십 명이 출항을 목격했습니다. 구조대 역시 조난 신호를 받고 이틀간 수색했지만 악천후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호세가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생존 중 신선한 생선과 바다새 고기로 비타민을 섭취해 괴혈병을 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자를 이용해 직사광선을 막은 덕분에 햇빛에 타죽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재 마셜제도 대사관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북적도 해류에 휩쓸려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고 방향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마셜제도까지 떠내려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했고 모두가 그의 생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에 지친 호세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조용히 지내길 원했습니다. 기자 조너선만이 그의 신뢰를 얻어 이야기를 듣고 438일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망한 코르도바 가족이 호세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호세가 생존을 위해 식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호세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했고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표류 생존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호세는 인류 최초로 1년 넘게 바다를 표류하고 살아남은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현실판 로빈슨 크루소로 현대 사회 가장 감동적인 생존 기적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그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호세가 438일간 써내려간 생존 기록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